키워드 포착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곳의 전자회사가 받아든 올해 2분기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사업은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탓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전략 스마트폰 판매량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와 맞물리면서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도 더욱 커졌는데요. 오늘은 한층 더 치열해진 스마트폰 시장 경쟁 상황을 살펴보려 합니다. 네, 요즘은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중화됐죠. 그러면서 시장 경쟁 역시 굉장히 치열한데요.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 때문인지 전자회사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요. 네,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들은 7월 초 S전자가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잠정 실적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 의거해 추정된 결과로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해당 잠정 실적에 따르면 S전자는 지난 분기까지 이어져 왔던 7분기 연속 신기록 경신 행진이 중단됐는데요.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당시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융투자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부, 특히 스마트폰 사업을 맡고 있는 IT 모바일 사업 부문의 부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업계는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 1분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디스플레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스마트폰 패널을 공급하는 디스플레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업계는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공급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의 물량 감소 외에도 액정 표시장치 패널 가격 하락 등이 겹쳐서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이 부진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은 부진했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으로 이 전체 매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소비자 가전사업부가 지난 2분기 실적을 지탱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당시 반도체 부문은 1분기 때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소비자 가전 부문은 월드컵 등 전 세계적인 성수기를 맞아 물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또 전자회사 상황은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사업이 어렵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사업부가 13분기 연속 적자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스마트폰 사업부는 올해 2분기 매출액 2조 723억 원, 영업손실 1,85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모바일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신통치 못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게 부진의 원인일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지난 3월과 5월에 선보인 모델의 판매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공산이 큰데요. 여기에 주요 부품 가격 상승과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가 겹쳤습니다. 중저가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럼 처음 살펴본 회사는 이 스마트폰의 부진을 반도체가 메우고 있다면 이곳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TV와 생활가전이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TV는 프리미엄 제품인 OLED TV의 판매 확대와 LCD TV의 재료인 LCD 패널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가 구조 개선으로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가전은 국내 시장의 에어컨 성수기 진입과 건조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등 신성장 제품의 판매가 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요. TV사업부는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난 3조 8,222억 원의 매출과 44.1% 증가한 4,0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가전사업 부문은 매출액 5조 2,581억 원, 영업이익 4,572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3%와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저희 키워드 포착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사업이 미중 무역 전쟁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미국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기업이 사업 확장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 향후 미국 내에서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가, 중국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위축이 불가피해지게 되는데요. 결국 양국 소비자와 소비처에서 대안으로 한국 기업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아, 근데 이제 국내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의 늪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신제품 출시를 한다고요? 네, 지난 2월 중국과 인도 등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중국 제조사인 S사의 스마트폰인데요. 네. 5.99인치 디스플레이, 4GB 램과 64GB 저장 공간, 전면 카메라 2000만 화소, 4000mAh 용량의 배터리 등의 스펙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이미 판매가 시작된 건가요? 어느 정도 출고가가 됐습니까? 네, 국내 이동통신사나 이커머스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답게 출고가는 299만 9,2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공시 지원금은 통신사별 요금제에 따라서 7만 2천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국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스펙은 나쁘지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내 기업의 중저가 폰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S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꼽히는 한 모델의 출고가는 59만 9,500원입니다. 중국 스마트폰은 반값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는 셈이니 소비자들의 구매가 당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성비를 내세운 제품인 만큼 이 가격의 매력을 빼고는 또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고 보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 1위 기업에서 처음으로 출시하는 중국산 스마트폰이네요. 네, 그래서 그 의미가 더 남다릅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산 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늘면서 중국산 스마트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국산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몇 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데요. 2015년에서 2017년 중국 스마트폰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3%에서 5%에 불과했고 올 1분기에는 1%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동안 중국 업체가 국내에서 고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 때문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오랜 시간 S사와 A사, L사 등 세 곳만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통채널 부족, AS 센터 기반 부실과 같은 변수도 중국 스마트폰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한 요인입니다. 네, 뭐 최근 중국 전자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성비를 내세운 중저가 제품 출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이유가 중국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놓았지만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당장 국내 시장에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을 수 없는 이유인데요. 중국 업체들은 당분간 중저가 모델 판매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일단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신제품 국내 출시가 임박을 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위기감도 한층 높아졌을 것 같아요. 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전자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과 L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S전자 모델 2분기 판매량은 800만 대 수준, L전자 모델 하루 판매량은 3,000대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뭔가 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또 시장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양사는 그동안 프리미엄과 중저가 시장은 별개이며 각각의 시장 수요에 맞게 제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네. 적당한 가격과 품질을 지닌 중저가 폰을 통해서 프리미엄 시장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중국 제조사가 프리미엄 제품에 버금가는 스펙을 가진 가성비 높은 제품을 내세우면서 국내 중저가 폰 시장 점유율도 재배열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또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스마트폰 개발에 나선 겁니까? 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폴더블 폰 출시에 뛰어들면서 최초 타이틀 경쟁은 막이 올랐습니다. 폴더블 폰이란 접히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말하는데요.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밖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양쪽으로 접을 수 있는 인앤 아웃폴딩 등으로 분류됩니다. 액정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에 충격을 가하거나 떨어뜨려도 파손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폴더블 폰 판매량은 2022년 5,01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체 스마트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새로운 스마트폰인 폴더블폰 전쟁이 시작이 된 거군요. 그러면 최초 폴더블폰의 타이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네, 중국 업체인 H사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H사는 최근 폴더블폰 관련 특허를 국제 특허기관에 출원, 오는 11월 제품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했던 만큼 최초 폴더블폰 타이틀 획득에도 욕심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혹시 국내 업체에서도 이 폴더블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5년 전부터 인폴딩 방식의 스마트폰을 연구해온 S전자도 폴더블폰을 준비 중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현재 80%까지 완성된 상태이며 올 하반기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도 이 폴더블폰을 개발 중에 있군요. 뭐 아직 출시 시기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접는 스마트폰이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개발 중인 폴더블 스크린폰은 약 7인치 크기로 지갑처럼 스크린을 반으로 접을 수 있으며 접혔을 때는 한쪽에 작은 디스플레이 바가, 다른 쪽에는 카메라가 보이도록 설계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접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하기에는 편하고 이게 또 사용할 때는 기기를 펴서 쓰니까 소형 태블릿 뭐 겸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네, 대형 내부 디스플레이는 물론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 바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배터리와 강력한 칩이 필요한 만큼 가격도 비쌀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업계는 대략 1,500달러, 우리 돈 170만 원 선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한데 중국 업체와 우리나라 업체 모두 이 접는 스마트폰 개발에 한창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 타이틀을 노리는 곳은 없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글로벌 기업인 A사의 경우는 최초 타이틀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시아 업체와 개발 협력을 통해 2020년 출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8월 미국 특허청에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전자장치 특허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4곳의 업체들은 폴더블폰 관련 특허를 출원하며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워낙 이게 뛰어든 업체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최초 타이틀 경쟁이나 출시 후 반응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네, 그도 그럴 게 제조사의 욕심만으로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폴더블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 몇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력업체로부터 폴더블폰에 적합한 부품들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조사의 기술력만 좋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폴더블 폰을 어떤 제조사에서 먼저 출시할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구입에 대한 팁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려면 지금이 적기라고요? 네, 스마트폰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천정부지로 섰던 스마트폰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글로벌 제조사들은 올해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 제조사 3곳의 제품이 가격이 모두 낮아진 상황입니다. 가격이 많이 낮아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을 웃돌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제품 출시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는데 적기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폰을 살 경우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공식 인증을 받은 한 온라인 스마트폰 카페에 따르면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상관없이 정가 2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출고가 기준 최소 50%부터 최대 100%까지 할인받아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대폭 할인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스마트 가격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이게 할인을 받는들 가격이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준이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중고폰을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게다가 최근 중고폰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도 개설됐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10개 중고폰 업체들의 모델별 판매 가격과 각 모델의 등급별 평균 시세 정보 등을 제공 중입니다. 시세 정보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직전 주간 업체별 판매 가격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된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 구입 의사가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폰 전쟁이라는 주제로 키워드 포착 진행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